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12일 밤 9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국제 무대에서 김정은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도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는커녕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나이로 보나 뭘로 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느냐.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왜 한마디 항의를 하지 못하느냐 하는 이 갑을 관계입니다. 무엇보다도 김정은이가 정말 문재인 씨를 이렇게 미워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우 선생입니다. 천영우 선생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외교안보수석 비서관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리고 그 전에는 영국 대사, 또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북한을 상대로 해본 아주 이 분야에 가장 깊은 실무적 경험과 안목을 가진 분이고,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상당히 잘 정리가 되고, 저도 이 천용우 TV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북 문제나 안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천용우 TV를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강의가 계속 쌓여들고 있습니다. 일종의 도서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카이브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영우 수석은 말씀을 아주 재밌게 합니다. 실감나게 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게 정리하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왜 김정은이가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게 되었느냐, 4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세 차례 남북 이른바 정상회담을 통하여 김정은의 기대 수준을 문 대통령이 너무 높여주었다. 그리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서 김정은이가 착각을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김정은이가 이 문 대통령을 미워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노이 회담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하노이의 미북 회담의 실패 원인을 문재인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미국이나 국제사회에 너무 과장하는 바람에 김정은의 기대치를 높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문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영변단지만 폐기하면은 북한이 마치 엄청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영변단지의 가치가 북한 핵 가치의 한 50%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실제로 믿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김정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생각을 바꿨다는 겁니다. 사실은 영변 핵단지는 버리는 카드인데 문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리는 카드가 아니고 이걸 가지고 미국에 엄청난 바가지를 씌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하고 대북 제재를 맞바꿀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하노이에 기차를 타고 이제 쇼를 할 준비를 딱 갖추고 왔는데 전혀 먹혀들지 않고 미국한테 퇴짜를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 이사장 이야기는, 천 이사장은 지금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이 버릴 카드에 그렇게 엄청난 값을 붙여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딜을 해보려고 갔는데 결국은 문 대통령 말을 믿고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촉진자든 중재자든 제대로 하려면은 일이 성사되게 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야 하느냐면은
당신이 정말 영변 밖에 내어놓을 수 없다면은, 영변 핵시설 밖에 내어놓을 게 없으면은 하노이 회담 안 가는 게 좋다. 영변만 내어놓겠다는 건 있는 핵만으로 모자라가지고 영변 밖에서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영변만 포기하고 다른 것은 다 가지고 있겠다면은 계속 앞으로 핵폭탄 더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무리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깜짝 쇼에 환장한 사람이라도 북한이 핵을 더 만들겠다는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대북 제재라는 카드를 버리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카드로는 하노이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영변 폐기하면은 미국이 북한에 전면적 제재 완화를 해줄 것이라고 김정은에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가보니까 문 대통령 말 믿고 가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런 게 첫째 이유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천 이사장은 두 번째 이유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계속되는 점과 미국으로부터 첨단 정밀 무기를 도입하는 것을 김정은이가 꽁 하면서 싫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판문점 선언 제2조 1항에 있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근원이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대목을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한미 군사훈련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첨단 무기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북한이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건 말이 아닌데도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한미 군사훈련이라면서 천 이사장의 설명입니다. 판문점 선언의 의미가 김정은에게는 미국이 합동군사훈련을 아무리 하자고 해도 남한은 반드시 이를 막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한다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이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뒤에 한미훈련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F-35 등을 도입하는 걸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할, 그리고 미국의 요구를 막을 의지도 실력도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유는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치를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높였다. 김정은이가 실망을 하도록 만들었다. 김정은이 무슨 우리 민족계의 정신에 따라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할 때는 한국이 미국하고 싸워서라도, 미국과 붙어서라도, 얼굴 붉히고 한판 싸우더라도 북한의 돈줄 노릇을 제대로 해주길 바랐는데, 즉 금강산 개성공단 재개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결기는 하나도 없고, 가만히 보니까 미국 눈치나 보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으니 문재인 대통령에게 실망을 했다는 겁니다. 남조선이 말만 앞세웠지 미국이 안 된다고 하니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좌절했다는 게 문 대통령을 미워하게 된 세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의 돈줄은 말라 들어가는데 남북 경협에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렇다고 한국이 옛날처럼 김대중 정부 때처럼 현금을 지금 북한에 갖다 줄 입장도 못 되고, 갖다 주라고 해도 그 누가 심부름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 걸지 않고는. 그리고 네 번째, 천 이사장이 꼽은 네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움직일 힘이 없다는 점을 김정은이가 확인하고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고 싫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천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김정은은 아마 처음 한국이 미국 동맹국이니까 북한의 실존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북한 입장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고 뭔가 미국의 정책을 바꾸는데 힘을 써줄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의 말을 트럼프가 들어주지를 않는다. 우리가 트럼프도 문재인을 부신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문재인의 역할은 끝나는 거 아니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만나면은 북한 입장에 서서 뭘 해줘야 되는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트럼프가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 입장은 뭐냐 하면은 트럼프 입장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좀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나가야 미국이 카드가 생기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오히려 기자들이 트럼프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꾸 귀찮게 물으니까 아니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줘야 되는데 이건 이런 덤태기를 내한테 씌우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도 트럼프도 다 문재인 대통령의 효용 가치에 절망을 느꼈다. 김정은으로서는 미국에 맞서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배짱도 없고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이 당면한 실존적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보여준 게 없으니까 좋아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천 이사장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지금 우리가 포옹도 하고 평화 분위기에 서로 도취해 있지만 당신들의 핵을 내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위해 당신을 위해 간도 빼주고 남북경협 하고 싶은 게 수없이 많고 평화경제를 달성하고 싶지만 결국 핵이 있는 상태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는 원점보다 더 험한 곳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문재인 씨가 김정은에게 이야기했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영변 핵시설 포기하면은 북한도 뭔가 크게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크게 해줄 것이라는 착각을 했다. 그러니까 천 이사장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진실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국이 할 일이 없다. 그리고 미국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가 지금 대북 제재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위해 도와주고 싶어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혹시 당신들이 핵을 도저히 포기 못해서 우리가 못하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핵을 도저히 포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원망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허황된 기대치를 심어주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한국 국민들에게도 환상을 심어주고 트럼프에게는 이게 시간 먹히지 않는 이야기만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김정은으로부터 트럼프로부터 우리 국민들로부터 또 뭐 교황이라든지 저 마크롱이라든지 메르켈이라든지 이런 유럽의 굵직굵직한 지도자로부터 다 불신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문재인 씨를 이렇게 대한다. 중국, 러시아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핵 없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주변국이 어렵게 대하고 존중해 준다면 그것은 우리 실력도 있겠지만 우리와 손을 잡은 미국 그리고 일본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한일 관계 나빠지고 한미 관계 나빠지면 한국은 외톨이가 되고 핵 우산도 제대로 받쳐들 수 없는 존재가 되면 완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나운 나라로부터 동네북이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천영우 전 수석이 한 셈입니다. 감사합니다.